현재 국내 증시는 여러분들이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박스권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현재 국내 증시는 최근 상승폭 6월 한 7월 초부터 들어가서는 사실 시장 지수가 뭐 가둬져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시장이 빠진 거, 뭐 아시아권 증시가 지금 폭락한다거나 하락하는 분위기도 아니고 미 선물 지수도 양호한 상태거든요. 뭔가 그 악재에 따른 하락이다라고 말하기엔 오늘 좀 과한 것 같고, 물론 뭐 하락의 근거로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한 뭐 품목 관세 얘기를 했다라는 이유로 좀 시장의 변동성이 뭐 좀 심해, 우리나라도 메인 섹터가 반도체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매도 심리가 커진 것도 한몫했지만, 사실 그보다는 경계심, 아무래도 잭슨홀 미팅, 과거 파월 의장이 잭슨홀 미팅 때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시장 크게 밀린 적이 있었거든요. 자, 그리고 미증시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 자체는 양호하게 나오기는 했지만, 사실 그게 시장의 추가 상승 동력이 되지는 못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폭락할 뻔했었는데 폭락은 막았다 정도. 그래서 지금 시장은 사실 상승의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시장이 좋아지려면 뭔가 매수 심리를 자극할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야 이것도 뭐 시덥지 않게 끝난 것 같고, 뭐 인플레이션 지표 잘 나오긴 했는데 또 파월 의장이 또 잭슨홀 미팅에서 뭐라고 말할지도 모르겠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계심, 상승 근거 부족, 이에 따라서 매도세가 좀 더 확대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는 여러분들이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박스권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현재 국내 증시는 최근 상승폭 6월 한 7월 초부터 들어가서는 사실 시장 지수가 뭐 가둬져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박스권은 한 3130-40포인트에서부터 3200 한 60포인트, 70포인트 이 구간 안을 정말 지지부진 횡보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를 했었고 여기 방송에서도 많이 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주가는 맘 같아선 이렇게 정말 미친듯이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올라가서는 멀리 가지 못합니다. 중간중간에 피로도를 풀어가는 과정이 나온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자, 그 피로도를 풀어가는 건 가장 쉬운 건 이 상승폭의 절반을 조정 주고 올라가는 거예요. 보통 추세라는 건 이런 식으로 해서 상승 추세선과 하락 추세선을 만들어지고 주가가 따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갔어요. 만약에 지금 이 상승분에 대한 피로도를 푼다라고 했을 때, 이 조정 방식으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2950포인트 정도까지도 밀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피로도를 풀어가는 건 꼭 상승에 대한 절반 조정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급격한 상승을 보이고 윗구간에서 횡보, 그래서 피로도를 충분히 풀어내고 다시 한 번 더 재차 상승 추세를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렇게 박스권이 나오고 있어서 여러분들은 지겹다 박스권, 짜증나 박스권 생각하시겠지만, 이런 과정이 있어야 급락이 안 나오고 안정적으로 시장의 고점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뭐 필연적으로 나오는 박스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마침 올라갈 이유도 없고 떨어질 이유도 마땅치 않고 마땅한 이슈도 없다 보니까 시장 지수를 견인할 친구도 없고, 그러다 보니 좀 지루한 시장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그래서 코스피 박스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100 한 3040포인트에서부터 3200 한 70포인트 이 구간을 반복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일단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말을 했죠. 지금 위치가 박스권 상단도 아닌 것이 하단도 아닌 것이 되게 애매한 중간에 끼어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여러분들이 매매를 적극적으로 하는 건 좋지 않다. 특히 메인 섹터도 없고 또 이슈 공백이다 보니까 개별 이슈, 돌발 이슈 이런 걸로만 막 종목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괜히 이런 거 이때 뭐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시장 참여하지 말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럼 박스권의 범위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매매 전략도 거기에 맞춰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 아까 3100 한 30-40포인트 정도가 박스권 하단으로 예상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다시 밀리고 나면 그 다음엔 다시 박스권 상단을 향해 올라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이 부분에 왔을 때 뭔가 시장에 그렇다 할 이슈가 없다. 그럼 여기서 다시 또 이렇게 아래로 밀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흐름을 대략적으로 예상을 하면서 투자 전략을 세운다라고 했을 때, 지금 오늘 좀 빠졌다라고 해서 오늘이 완전 매수의 찬스다 라고 말하기엔 다소 애매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3100 한 3100 한 3-40포인트 부근이 온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이제 지수를 추종하는 종목군들, 2차전지, 뭐 반도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 지수를 따라다니거나 시장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3100 한 3-40포인트 왔을 때는 반도체 쪽 같은 경우를 공략하면 되겠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미리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뭐 그럼 오늘 반도체 좀 많이 빠졌는데 사실 과한 낙폭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줍줍의 찬스는 맞기는 해요.
그렇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반도체가 시덥지 않은 이유로 빠져서 뭐 이거 당장 내일도 회복할 수도 있겠지만 시장 지수가 만약에 3100 한 3, 40포인트까지 밀린다라고 했을 때 반도체는 어차피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약간 메인 섹터의 숙명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장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3130포인트, 자, 이 자리는 이제 진짜 중요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박스권 하단 라인인가 동시에 분봉의 추세가 깨지냐 안 깨지냐를 결정지을 수 있는 포인트거든요. 만약에 시장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3130포인트 라인을 이탈하게 됐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61선 여기 만날 가능성 굉장히 높겠죠. 추가적으로 100포인트가 더 빠질 수 있다는 거고, 심하게 더 빠진다라고 하면 2950에서 3000포인트,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급격한 상승의 절반까지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 2950포인트 정도거든요. 그래서 3130포인트 라인을 이탈했을 때는 아래로 적게는 3000포인트, 많게는 2950포인트 정도까지 추가 낙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3130포인트를 이탈했다, 종가 기준으로 이탈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매수 버튼에서 손 다 떼고 보합권이나 약수익권, 약손실 거래에 대한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혹시 모르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일부는 현금화를 시켜놓고 현금을 들고 아래 구간에서 내가 재매수한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미리 흐름을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냥 닥쳐가지고 생각하면 그때 가서는 이걸 손절을 해야 돼, 추매를 해야 돼, 아무 생각도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 좀 미리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지금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보면은 되게 상승의 지속성이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얘 아침에 잘 가네? 하다가 한눈 팔고 오면 다시 빠지는 약간 그런 흐름으로 종목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당일에 뜨는 뉴스를 보고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 하고 따라잡는 거 굉장히 위험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은 개별 종목의 차트, 지금 시장에서는 개별 종목의 차트보다는 이렇게 시장 지수의 움직임에 좀 더 주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뭔가 메인이 되는 이슈가 있어서 중심을 잡아주는 종목이라던가 섹터가 있으면 그 섹터 및 종목들은 시장이 좀 변동성이 생겨도 버틴다거나 차트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메인 이슈도 없고 시장의 중심이 되는 종목도 애매한 현 시장에서는 시장 지수 무너지면 종목들 되게 그냥 이 종목 반등자리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도 순식간에 그 자리 깨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개별 종목 차트보다는 이런 식으로 시장 지수 상단, 하단의 위치를 체크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코스닥까지 좀 연결을 해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내일 만약에 810포인트를 회복해 준다라고 하면은 840포인트 정도까지는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상승 추세선 하단을 소폭 이탈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추세를 타고 움직이고 있는데, 보통 이 추세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추세선 하단을, 이 하단 라인을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가 대략적으로 한 806포인트, 7포인트 되기 때문에 내일 코스닥 지수가 한 7, 8포인트, 10포인트 정도까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이건 순간적인 추세 이탈이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840포인트, 추세선 상단 정도 라인 836포인트에서 840포인트까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거고, 그럼 또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할 건 뭐다? 내일 만약에 코스닥이 807포인트, 808포인트 위로 올라왔다? 그러면 코스닥 같은 경우가 830, 40까지도 갈 수 있다고? 그러면 코스닥 지수가 그 정도 올라간다라고 하면 2차전지 제약바이오 따라갑니다. 그러면은 2차전지 쪽 오늘 낙폭 컸던 종목이라던가 관심 있던 종목군들, 혹은 내가 손실이 좀 최근에 고점에서 좀 따라 물렸다라고 한다면 그럴 때 2차전지의 평단을 낮춰서 끌고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은 시장 지수랑 종목하고 좀 연결 지어서 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내일 807, 8포인트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한다면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래 갭자리가 존재하는 자리, 자, 이 자리가 785포인트거든요. 자, 여기까지 한 780포인트까지는 추가 하락 이후 코스닥 지수도 약간 요런 느낌으로 한 780포인트와 820, 30포인트, 그러니까 요 구간 안에서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내일 코스닥 같은 경우는 806포인트 위로 올라가면 840포인트 정도까지도 더 갈 수 있겠구나. 근데 내일 못 올라간다? 그러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780포인트 정도까지도 추가 조정 이후 반등이 나오겠다. 자, 그러면 코스닥이 780포인트까지 내려간다? 그러면 2차전지 애들은 혼자서 올라갈 수 있을까요? 혼자서 못 올라갑니다. 그럼 2차전지 쪽도 추가로 빠질 테니까 내가 2차전지를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코스닥이 한 780포인트 오면 그때 사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미리미리 앞으로 흐름을 염두하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대충 요약하자면은 지금은 개별 종목의 차트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종목을 막 분석할 게 아니라, 그리고 뉴스 보고 웬만하면 매매하지 마시고 이렇게 시장 지수의 지지선 그리고 시장 지수의 저항, 시장 지수가 박스권으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 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그냥 올라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투자 전략을 좀 확실하게 세우고 매매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마 지난주인가요? 지난주 월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두산 피어셀 같은 경우도 제가 여기서도 여러분들한테 남겨드렸어요. 두산 피어셀 같은 경우는 21,000원과 25,000원 사이에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25,000원 박스권 매매를 하실 분들은 25,000원에서 일부 매도를 하시고, 25,000원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을 때는 27,000원에서 28,000원까지 주봉상 볼린저 밴드 상단 부근까지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여기서도 여러분들한테 목표가랑 매매 전략을 잡아드렸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목요일날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죠. 자, 중요한 건 이제 이 종목에 뭐가 앞으로 이슈가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이 박스권 라인을 돌파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이 박스권 라인을, 이 지지부진했던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다라는 건 이 종목은 본격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이 다시 한 번 더 밀려서 만약에 25,000원 안쪽으로 들어왔다, 뭐 24,800원까지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 거기가 매수 타점이다 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두산 피어셀 같은 경우는 지금 당연히 뭐 주봉상 볼린저 밴드 상단 자리를 거의 처음, 이게 얼마 만에 만난 건지 모르겠는데 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처음 만나는 것 같아요. 자, 이 자리를, 여기가 강력한 매도 스틱가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한번 차익 실현 매물세 나온 것 같고요. 이 자리 뚫고 난다? 그러면 전 두산 피어셀 개인적으로는 올해 그래도 한 35,000원 정도 라인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두산 피어셀 같은 경우는 SOFC 연료전지 쪽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대장적인 종목인데, 두산 피어셀 너무 부담스러워, 난 지금 이렇게 올라간 종목 사는 게 저는 좀 너무 무서워요, 밀렸을 때 추가 매수해야 되는데 그랬을 땐 구간 대응도 좀 힘들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자매품으로는 범한 피어셀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힘들게 480선 뚫어냈거든요. 그리고 이 종목도 저희 가족방 수익 봤던 종목인데 현 구간에서 진입하는데 두산 피어셀보다는 부담이 적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서 두산 피어셀 좀 무서워 하시는 분은 범한 쪽으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